안녕하십니까. 더비용험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5번째 과목인 진로상담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로상담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상심리학이라든가 측정 도구의 평가 활용 또는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한데요. 진로상담과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6번째 과목인 집단상담 같은 경우에는 진로상담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좀 평이하고 그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하기에는 조금 수월한 과목이 이 두 과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진로상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로상담 내용도 상담 이론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과목에서 배웠던 청소년 상담의 실제와 결부해서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진로상담 파트에서만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도 우리한테 조금 좋은 내용이죠. 이제 학습 분량이 좀 줄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선택 이론이나 진로 발달론 이런 경우는 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또 이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그런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재 챕터 1로서 4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책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상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러한 진로상담은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또 진로 계획이라든가 또는 직업의 선택, 결정, 일반적으로 또 진학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어떤 진로라고 하는 것, 커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진로 설계를 돕는 그러한 과정이 진로 상담이다. 커리어 카운셀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제가 그 진로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진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커리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우리가 진로라 그러면 라이프 스팬, 그야말로 일생이죠. 우리가 보통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일생 이럴 때 있죠. 일생의 전체를 거쳐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또는 모든 총칭을 얘기합니다. 경험된 모든 것의 총칭을 우리는 진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라이프 스팬을 품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주로 직업과 또 여가 이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진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인의 역할 통합, 다시 말해서 일생 동안의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람의 진로에 관련된 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진로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진로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이죠.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상담이나 진학 상담이나 직업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미래지향적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진학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카데믹한 어떤 학문 추구를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서 우리는 진학을 하게 되고 전공을 선택하는 거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직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직업이란 것이 뭐냐? 영어로는 우리가 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직업 상담 그러면 보케이셔널 카운셀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직업을 보케이션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얘기하겠죠. 물론 거기에 또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계속적이어야 된다든가 합법적이어야 된다든가 또 어느 정도 지속적이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직업적인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세부적인 조직이고 조건들이고, 일단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수단을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하고, 이러한 진로 상담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겠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 보게 되면 향상학습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 결정이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일반 선진국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진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뭐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진로 상담이 좀 이렇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가능하면 우리가 진로 지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진학이죠. 상급 학교에 어떻게 진학할 것인가, 보다 좀 더 나은 학교, 보다 또 사회적인 어떤 무슨 대우를 받는 그런 학과, 전공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흥미나 적성이나 또는 뭐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과 부합된 어떤 그러한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개인의 어떤 의사보다는 부모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뭐 대학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신입생들 들어와서 학기 초기에 막 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진학해 보니까 자기의 적성과 흥미하고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공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모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야기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진로, 진학 또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일에 대한 직업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일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간다, 또는 뭐 어떤 학과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간다, 이렇게 조금은 단순하게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매칭을 하는 이러한 것이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 왜곡된 직업의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과 중심을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과 연결하죠. 물론 연결해야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가 몇 직업에 대해서만 상당한 어떤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직업에 맞춘 어떤 그러한 좀 억지스러운 진로 선택이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또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일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말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멀지 않아서 또 실패를 본다 이거죠. 학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 정보도 정말 면밀히 좀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부랴부랴 점수 맞춰서 또는 뭐 수시 모집 임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등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로 상담의 목표입니다. 진로 상담은 일반적으로 직업이라는 상담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목표로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정립시키는 것이 진로 상담의 또 목적이기도 하며,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정립시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그런 상담을 하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상담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탐색 및 이러한 정보의 어떤 활용에 관한 부분도 진로 상담을 통해서 함양을 시키는 것이고요.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바로 진로 상담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56페이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학교 수준별로 이러한 진로 상담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인식 단계입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어렴풋이나마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학교 때부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준비 단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계고 또는 뭐 특수 목적고나 이런 경우 취업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때는 이제 진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뭐 일반고라든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고등학생들은 이 단계가 아니냐. 역시 마찬가지로 진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공도 포함된다 그랬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과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준비 단계로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는 진로 전문화 단계라고 해서 전공을 택했기 때문에 그 전공에 관련된 보다 전문화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입사 채용 정보를 확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진로에 관한 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또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대학의 단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번에 나오는 진로 상담의 기본 원리,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직업 정보를 활용하고 그러한 어떤 개인의 어떤 자기 인식과 직업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칭해주는 그러한 과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이론을 반드시 이 상담 안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로 상담은 진로 발달 단계와 결부해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진로 발달 이론을 반드시 근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학과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상담이기 때문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주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이 부분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어떤 심리검사지라든가 측정 도구라든가 이러한 과학적 또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상담이니까 상담의 윤리, 광역 내지는 상담자의 윤리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총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진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 상담자의 어떤 그 자질이라 그럴까요? 역량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사 실시 및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진로 상담의 원칙 중에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이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부분 과목에서 제 3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검사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MMPI까지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 상담 목표에 대한 명료화 기술, 그 다음에 상담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반드시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진로 상담은 단순한 어떤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처럼 이런 정보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또 IT 분야의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뭐 인터넷 상담이라든가 그죠? 사이버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451페이지에 진로 상담의 기능 이것도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일단 진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이 뭐냐면 왜 진로 상담을 하느냐? 그거는 내담자에게 잠정적으로 선택한 어떤 진로 결정을 좀 더 확고하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아무런 꿈이 없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물론 초선호들 중에 보면 나는 꿈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러한 경우에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있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어떤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고 스스로 믿음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 직업 목적을 명료하게 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직업의 목적이 좀 중요합니다. 난 돈을 많이 버는 걸 하려겠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높은 걸 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물론 돈이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의 획득, 경제적인 수단만 획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가 있고 어떤 자기 삶의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직업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의미와 목적, 직업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내담자가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해를 하게끔 도와줄 것이고 또 본인이 원하는 또는 관심이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일의 직무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을 바로 진로 상담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단계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좀 보세요.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평가해서 어떤 호소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 결정자와 진로 미결정자 그리고 우유부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는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로 설정자와 미결정자 그리고 우유부단자 이렇게 세 명을 나누어서 문제 해결을 하러 가는 게 좋다는 거죠. 해 들어가는 게 좋고 3단계는 개입입니다. 이게 개입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담자의 개입,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처치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또 중재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호소 문제가 나오고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상담자의 어떤 전문성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제 훈습이죠. 우리 워킹 스로우라 그래서 그야말로 개입 과정의 연장선으로서 조금씩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 하죠. 의사결정의 문제라든가 정보를 가져온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문제 해결을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결과 추수관리 팔로우업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458페이지에 보면 기출 정리해 보면 우유부단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유부단형입니다. 이 우유부단형도 크게 나중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획 없는 회피형과 정보를 가진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계획 없는 회피형은 정보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냥 망연자실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만 가장 있는 거죠. 진로 계획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든가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뭐 진로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불안해하고 뭔가 선택을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적재적소에 또는 적시에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는 회피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개입법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 들어주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상담 기법이 있어요. 우리 좀 뒤가서 배우겠지만 그 틀 속에 내담자를 집어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정보를 가진 우유부단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불안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 없는 회피형과 정보를 가진 우유부단형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458페이지 밑에 보면 체퍼만이라는 분이 진학, 의사,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학과 정보라든가 또는 그 전공에서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무슨 대학에 어떤 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는 이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매우 이상적인 단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보면 기출문제로서 또 LC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CA 뭐 보통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진로 사정입니다. 생애 진로 사정, 생애 진로 사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생애에 관련된 라이프 스팬과 관련된 진로에 어떻게 어세스먼트 들여다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 생애 진로 사정 LCA 기법은 상담 초기에 보통 진행을 합니다. 매우 구조화된 상담 기법이면서 시간은 한 40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LCA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내담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직업 상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적인 상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와 자기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돕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도 이 LCA라고 하는 질적 상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3번에 보면 이러한 진로 사정의 구조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로 사정과 전형적인 하루, 그리고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 뭐고 또 그러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그 다음에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출문제 하나 더 우리가 좀 언급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성에 관한 것도, 여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학생의 진로 사정을 할 때 또는 진로 상담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죠, 여학생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피 과목에 대해서 수학을 포기하고 뭐 물리를 포기하면 그만큼 또 내가 진학을 하는데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무슨 과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그 과를 정말로 원해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학을 하기 싫어서 그 과를 하는 것인지, 뭐 이과가 아니고 문과로 가는 이유가 문과에 어떤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안 하니까 문과를 선택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역할 고정관념 내면화 가능성도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여자가 그 과를 무엇을 어떻게 해? 여자가 어떻게 공대를 가나? 여자가 어떻게 그 과에 그 전공을 할 수 있겠나? 스스로 어떤 제한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여성이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어떤 고용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낮은 직업에 대한 낮은 자기 효능감,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검사지를 해석할 때에도 여성에게 조금은 불리한 그런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실시하는 어떤 그러한 검사지가 규준 집단을 만들 때, 표준화시킬 때 남성 중심의 그러한 검사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보면 직업 적성 검사지에 보면 남성용 여성용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남성과 여성을 같은 선에 놓고 그 어떤 표준 점수치를 달리해서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개량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에게 좀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로 상담의 개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 선택 또는 진로 발달에 관한 아주 많은 양의 학습 내지는 이론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